다음 테슬라 봅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가장 주목받는 종목으로 테슬라가 꼽혔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트럼프 당선인과 각별한 브로맨스를 과시했고 이는 완벽한 주가 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에는 테슬라에 투자하기 적합한 시기가 아니라고 미국 투자 전문 매체 모틀리플이 진단했습니다. 테슬라의 두 가지 역풍이 우려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모틀리플은 우선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이 부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작년부터 중국 전기차 기업들과의 경쟁이 심화하기 시작해서 올해는 3분기까지 판매량이 전년 대비 2.3%나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삐아디와 같은 중국 전기차 기업이 유럽으로 영역을 확장하면 판매량이 더욱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매체에서는 테슬라가 저가형 전기차 프로젝트를 포기한 후에 판매량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했는데요. 머스크는 내년 판매량이 20%에서 30% 성장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수요가 어디에서 발생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확실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테슬라 주가가 심하게 과대평가됐다고 매체는 분석했습니다. 신차 가격 출혈 경쟁으로 주당 순이익이 낮아지는데 주가 수익 비율은 주요 기업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엔비디아와 비교해도 거의 2배가량이라고 합니다.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과 사이버캡이 재무 실적을 물론 바꿔놓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지금 당장이 아닌 몇 년이 걸릴 것이라면서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는 전제가 필요한데 어느 것도 보장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의 현재 주가는 월가의 목표 가격에 다다랐기 때문에 상승할 여력이 별로 없다면서 지금은 테슬라에 성급히 투자하기에 좋은 시기는 아닌 듯하고 내년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가상자산 시장은 뉴욕 증시 움직임 속에 10만 달러를 버텼습니다. 최근 미국 기업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마라홀딩스, 라이엇 플랫폼 등 기관 투자가 이어지면서 상승한 비트코인은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 매수세가 붙으면서 견고하게 10만 달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총 2억 23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197억 원 정도 상당이 순유입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10거래일 연속 순유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 수석 ETF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는 올해 ETF 시장은 약 3조 7천억 달러나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약 2%를 차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카테고리가 출시되면서 ETF 시장 성장에 2%를 차지했다는 점은 매우 놀랍다며 반면 비트코인 ETF가 그간 얻은 관심에 비해서 ETF 시장 내 점유율은 상당히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는 자산 클래스 시장이 얼마나 큰 규모를 가졌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글로벌 ETF 시장은 전년 대비 무려 32%나 성장했으며 이는 2020년까지 ETF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우호적인 발언이 시장의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분야에서 대단히 위대한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은 가상자산을 수용하고 있지 않다면서 미국은 해당 업계에서 선두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분기 미국 뉴욕 증시가 강한 랠리를 지속하면서 미국의 가계 순자산도 사상 최고치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3일 미국 연방준비제도 자료를 인용해서 3분기 미국 가계 순자산이 186조 8천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4조 8천억 달러, 2.9% 정도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중 주식 보유 가치가 3조 8천억 달러 증가해서 순자산의 증가분의 80%에 달하는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거의 다 주식으로 재산을 불렸다는 이야기죠. 지난 9월 영준이 비컷을 단행하고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감 등이 투자 심리를 이끌었습니다. 반면 부동산 가치는 올 상반기 상승세를 보였지만 3분기에 약 2천억 달러 감소했다고 합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 가계는 경제 성장의 주된 동력이었습니다. 양호한 자산 부채 상황과 강력한 임금 상승 덕분에 가계가 성장의 핵심 소비 지출을 뒷받침해왔기 때문인데요. 다만 여전히 높은 대출 금리와 생활비로 인해 가계의 소비 수요가 완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연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기업 대출은 감소했지만 소비자 신용대출은 2.5% 증가했고 모기지 주택담보대출은 3.1% 각각 증가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 키스 뷰캐넌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의 궤적은 희망적이면서도 동시에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3% 아래로 계속 내려가고 있지만 연준의 목표치인 2%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진전이 느려지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도매 가격에 대한 업데이트라는 또 다른 인플레이션의 퍼즐 조각이 시작에 등장하고 PPI까지 발표되면서 이번 달에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방향성에 대한 마지막 남은 리스크 중 하나가 해소됐는데요. 시장은 그래도 여전히 연방준비제도에서 다음 주 예정인 FOMC에서 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 인하할 확률은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관리들이 정책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연준이 내년 1월 기준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건수도 예상치를 웃돌아서 불안감을 자극했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12월 7일로 끝난 일주일간의 신규 실업수당 보험 청구한 사람은 계절 조정 기준 24만 2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0월 6일에서 12일 주간에 24만 2천 건 이후 2개월 내의 최고치라고 합니다. 이날 지표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달성하는 시기가 예상보다 늦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졌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다음 주에 연준이 무엇을 할지 궁금해하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이 정말 문제가 될 것이고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역할을 정말 늦춰야 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예상을 웃돈 PPI 지표를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분석과 함께 연말에 산타랠리가 펼쳐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펀드 스트렛의 마크 뉴턴 기술 분석가는 PPI의 경우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선호하는 근원 개인소비 지출 PCE 물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뉴욕 증시가 연말에 신고가를 다시 갈아치울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증시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다음 영상은 저희 힐링 여행자님의 영상으로 이어집니다. 힐링 가족 여러분, 성공 투자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